토기장이. 그대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내가 그곳에서 그대에게 할 말을 들으라고 말하시니 내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물레들 위에서 작업하는 것이 보이더라. 그는 진흙으로 빚은 토기를 자신의 손으로 망가뜨리고 보기 좋은 그릇이 나올 때까지 계속 토기를 만들고 또 만들었다. (7월) 말경,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토지를 팔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그 지역에서 땅을 판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에 편지를 받았는데 저는 이 편지를 상상 속에서 다시 새롭게 썼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토지의 목록을 중개인이 보기 원한다는 편지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쓴 편지를 상상 속에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책 씨 뿌릴 때 수확할 때에 나오는 제작자, 작가, 감독, 배우라는 4명의 전능한 존재를 이용해서 상상 속의 드라마를 펼쳤습니다. 상상 속의 무대에서 저는 제작자로서 이 토지는 이윤을 남기고 팔릴 것이라는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작가로서 저는 부동산에서 중개인과 악수를 하며 감사합니다 사장님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구상했습니다. 그러자 중개인이 선생님과 거래할 수 있어 오히려 저희가 더 기쁩니다 라고 답하는 성공적인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으로서 이 장면이 현실감 넘치게 되어 부담이 실제로 해소되었을 때의 안도감을 느낄 때까지 배우인 저를 계속 반복 연습시켰습니다. 3일 후 처음 편지를 보냈던 중개인으로부터 제가 제시한 가격에 토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중개사무실에서 계약을 마치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라고 말하자 중개인은 선생님과 거래할 수 있어 오히려 저희가 더 기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상상 속의 장면을 구성하고 실행한 지 5일 만에 그것이 현실이 되었고 제가 상상해서 들었던 대로 한마디 한마디가 실제로 연출되었습니다. 저에게 안도와 기쁨의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가 부동산을 팔았다는 것 때문만이 아닌 상상 속에서 펼쳐진 드라마가 현실이 된다는 더 이상 논쟁할 수 없는 결과물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8월 친구의 소개로 만난 한 남자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 일어날지는 몰랐죠. 그는 제가 꿈꿔온 이상적인 배우자였습니다. 그 황홀한 만남이 있고 이틀 후 일 때문에 이사를 가야 했고 저를 소개해준 친구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남자는 제 새 주소를 모를 거라 생각했고 심지어 제 이름조차 기억할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 후 제 상황을 선생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데이트는 많았지만 이 남자만큼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우리의 일상을 교정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일의 일과를 교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지금처럼 다른 3명의 친구들과 집을 같이 쓰면서 잠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침대에서 결혼한 상태로 잠에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상 속에서 왼손에 결혼 반지를 돌리며 정말 멋져. 이제 정말 제2의 아내가 됐구나. 라고 반복했습니다. 이 깨어있는 꿈을 꾸며 잠에 들었습니다. 이 상상을 한 달간 매일 밤 반복했습니다. 10월 첫 주,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저는 제 꿈이 현실로 자리 잡았음을 알았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욕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소망하는 결과에서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저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몰랐지만 저는 매일 밤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았습니다. 결과요? 11월에 그는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약혼을 했고 5월에 결국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건 제가 꿈꾸던 것보다 지금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진심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유한 담보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회수가 어려워졌을 때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있었습니다. 담보로 잡힌 집과 땅은 현재 거주하는 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점점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주인에게는 9살과 11살의 어린 두 딸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방치한 채 술집에서 돈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저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 집을 지나가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정말 아름답지? 집주인이 아주 깔끔하게 잘 돌보고 있는 것 같네. 저 집 사람들은 애정을 갖고 정말 잘 돌보고 있어. 이게 우리 담보 중에 하나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 집을 제가 원하는 대로 매우 멋진 곳으로 상상했고 그 상상은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 집이 생각날 때마다 저는 이 상상을 반복했습니다. 교정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 얼마 후 그 집에 살던 여성에게 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은 사라져버렸고 아이들은 이웃집 사람들 손에 맡겨졌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주겠다고 말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 제가 봤던 장면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행복하다고, 성공했다고, 기쁘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어떻게 제가 병원에 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교정의 일만 계속하고 다른 행동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와 두 딸이 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땅에 대한 변제금이 보내졌고 몇 달 후에 혼인신고를 한 새 남편과 함께 그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금 글을 쓰는 동안 현재까지 받아야 할 돈은 완벽하게 지급되었습니다. 두 딸은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집 주인은 담보로 잡고 있는 부동산에 방 하나를 더 만들어 저의 담보도 하나 더 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떠한 위협이나 불쾌한 말, 퇴거 조치도 없이 어린 딸들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게 되어 기쁩니다. 그러나 제 상상이 그 여성을 병원으로 보내는 원인이 되었을까요? (39년) 동안 약한 등 때문에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고통은 심해졌다가 수그러지기를 반복하긴 했지만 완전히 고통이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상황은 악화되어 병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엉덩이를 교정해 주었지만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교정의 기술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처럼 40년 동안 겪은 것도 교정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3살이나 4살 때 그네에서 뒤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엉덩이를 심하게 부딪혔고 굉장히 아팠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가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많은 돈을 써서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올해 8월에는 고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제 자신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 침울함의 원인이자 값비싼 의료비의 원인이었던 아득한 과거에 제가 겪은 사건을 교정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렸을 때 무대로 돌아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실제로 그네에 있는 것을 느꼈고 그네가 높이 솟아오를 때마다 바람이 제 쪽으로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네의 흔들림이 점점 약해질 때 그네에서 뛰어내려 착지에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엄마에게 달려가서는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네에서 뛰어내리면서 안전하게 2발로 착지했습니다. 잠에 빠질 때까지 상상 속에서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반복했습니다. 이틀이 지나지 않아 등과 엉덩이 고통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2달이 되기 전 더 이상 어떤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이상 저를 괴롭혀왔고 많은 돈을 쓰게 만들었던 그 상황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